화려한 연예계를 떠나 유흥업계로 전향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5위는 최영아입니다.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주목받았던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 사건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이른바 3대1 논란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력 있는 시댁으로부터 사실상 강제로 이혼을 당했으며 이후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그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술자리 동영상이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단순히 지인들끼리 모여 즐긴 자리로 밝혀졌지만 이를 본 스폰서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최영아가 남성 연예인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점에 실망한 스폰서는 그녀에 대한 지원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끊기면서 최영아는 결국 화류계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생으로 40대에 접어들기 직전인 그녀는 멤버십 업소인 텐프로에서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빼어난 외모와 이전 경력을 활용해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발휘하며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4위는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화류계로 전향한 한나경입니다. 한나경은 단순히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 경력을 발판 삼아 화류계로 진출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녀는 성형외과 시술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며 주목받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청룡영화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은 후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성형미를 부각하며 출연했으나 대중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고 제작사들 또한 그녀와의 작업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곳에서 2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활동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었고 2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서는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사업가는 이 핑계로 출장 명목을 만들어 매달 부산을 방문했으며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아내는 머지않아 남편의 출장 후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을 확인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3차례에 걸려온 데 이어 다음 날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며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한나경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고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지키고자 했던 사업가의 아내는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자존심을 짓밟는 메시지를 보고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소송 중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나경의 행적이 알려지며 고객들은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업소들 역시 모두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경은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녀를 응원하며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3위는 배우 대신 화류계를 선택한 장미인혜입니다. 장미인혜는 뚜렷한 대표작 없이도 대중적 인지도는 최정상급을 유지했던 인물로 강렬한 사회적, 정치적 발언으로 자주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스폰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으로 소신을 드러내왔죠. 하지만 노현동의 유명 고급 유흥업소에 그녀가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보도가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장미인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에 몇 번은 그 업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업소에서는 그녀가 특히 인기가 많아 예약하기 어려운 인물로 꼽혔고 다른 여성들과는 확연히 달리 말수가 적고 냉담한 태도로 자신만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미인혜는
보도된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연예인들이 가끔 템프로에서 일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특정 VIP 고객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미인의 경우가 정기적인 출근이었는지 아니면 일부 특별 손님만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인에는 이 보도를 한 언론사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위는 2018년에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하루입니다. 하루는 뛰어난 춤 실력과 매력적인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잠시 유흥업계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인 7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중 하루는 일본 볼룸댄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을 자랑하며 데뷔 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연습생 기간을 단 4개월 만에 마치고 데뷔한 뒤 강렬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춤선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 SNS 계정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게시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3개월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아이돌 활동 당시 사진과 생일이 네이처의 하루와 일치하면서 사칭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해당 인물이 하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지 3개월 후 하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댄스 스튜디오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유흥업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속했던 걸그룹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데뷔 5년 만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근무했던 장소는 접촉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위는 걸그룹 연습생에서 화류계로 전향한 또 다른 인물 한서희의 이야기입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끝내 데뷔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연예계 내에서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력가와 유명 스타들만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템프로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집중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한서희는 빅뱅의 탑, 아이콘의 BI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에 이름이 자주 언급되며 저력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양현석 역시 그녀와 얽힌 논란에 휘말리면서 한서희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며 데뷔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템프로에서 단 3시간 일하고도 200만 원을 손에 쥐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연예계가 아닌 새로운 길을 택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아내들 때문에 연예인 남편들이 당한 창피의 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대중적 인기를 자랑하는 아내들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남편의 명예와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파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찰 예능에서부터 공개된 가정생활까지 아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욕망은 이제 연예인 남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아내 때문에 망신당한 남편 연예인 TOP4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로 공개합니다. 4위는 친구 아들과 간통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한 강남길입니다. 강남길은 한지붕 세가족에서 국민 삼촌으로 널리 사랑받던 시절 아내 홍영희의 충격적인 불륜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외모로도 유명했던 홍영희는 강남길에 일찍 자는 습관을 이용해 외도를 저질렀고 결국 강남길은 아내와 내연남을 현장에서 직접 잡아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각서를 받고 용서하는 듯 했으나
용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의 불륜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상대는 강남길의 친구의 아들이며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또한 강남길은 각서를 받아 이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결국 아내가 첫 번째 내연남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재차 발견한 후 강남길의 동생과 내연남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강남길은 내연남과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강남길은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4년간 영국에서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그는 작가로 전향하여 수필집과 그리스 로마 신화집을 출간했지만, 한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따뜻하고 친근한 국민 삼촌 이미지는 이미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3위는 비호감 이미지로 부창부수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이휘재입니다. 개그맨 중 드물게 깔끔한 외모로 주목받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비호감 인물로 낙인 찍히며 서서히 추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출연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사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인물은 이휘재가 아닌 그의 아내 문정원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움과 단아한 외모를 겸비한 문정원은 단번에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남편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도 잠시, 곧 불미스러운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논란은 한 네티즌이 이휘재 가족이 자신과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에 거주하며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정원이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사과보다는 변명이 줄을 이뤘고,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문정원의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고, 여론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문정원은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시하며 이휘재도 방송을 통해 사과했지만 그 상황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문정원이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갔을 때 장난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먹튀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 가족이기에 사건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결국 비용을 대신 지불한 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며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문정원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광고 및 개인 SNS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남편 이휘재는 다시 한번 비호감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위는 아내의 호스트바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박명수, 하찮은 형으로서의 이미지로 유재석의 지원을 받아 인기를 끌던 중 2008년 젊은 피부과 의사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아내 한수민은 이후 예능 출연과 SNS 활동을 통해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한수민은 점차 진료보다 광고와 판매 활동에 몰두하다가 특히 코팩 제품 시연 중 불쾌한 손동작으로 한수민 손동작 논란이라는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 대한 대중의 비난을 촉발시켰고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며 잠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숙 기간 후 복귀한 그녀는 남편 박명수와 함께한 라이브 광고에서 호박 앰플을 과대 광고하는 등의 행위로 다시 한번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호스트바 출입 논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최근에는 한 호스트가 한수민을 협박해 10억 원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녀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명수 역시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그의 가정과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박명수와 한수민 부부에게 매우 도전적인 시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위는 아내와 결혼한 뒤 급격히 추락한 김태우입니다. god의 막내로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태우는 고정 팬들과 독보적인 목소리 덕분에 god 해체 이후에도 솔로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획사를 설립하고 기획자로서도 성공을 거두던 그가 결혼을 계기로 비호감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김태우의 아내인 김혜리는 결혼 당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혼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김태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속물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사람을 만날 때 급을 따진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남자 솔로 가수 어씨는 드디어 미모, 재력, 서울대 박사, 학력까지 모두 갖춘 여성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지만 사실 그가 데이트 때마다 자랑하던 외제차와 명품들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서울대 생명공학 박사라는 학력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직후 네티즌들은 방송을 토대로 이를 쉽게 추적해 김태우와 그의 아내 김혜리의 이야기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김태우가 사기 결혼에 속은 것일 뿐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 논란은 그다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부터 김태우의 삶은 점차 더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김태우의 아내가 그의 기획사의 경영을 맡고 장모까지 본부장에 오르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들은 기존 임원진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합류한 인사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정산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폭언과 비윤리적인 행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방영된 직후 네티즌 수사대는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김태우와 그의 아내 김혜리의 이야기가 맞다는 사실을 쉽게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가 단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없었다는 이유로 논란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태우가 창립한 기획사의 경영 이사직을 아내가 맡고 장모가 본부장직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맥걸리와 길건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계기로 김태우의 아내와 장모의 횡포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기존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뒤 정산 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길건에게는 계약금의 2배를 내고 나가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며 김태우와 길건 사이에 오랜 인간관계까지 단절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후 아내의 영향으로 변한 김태우는 점차 다른 연예계 인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현재는 그를 게스트로 초대하려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랑이라며 자랑했던 그 관계, 이제는 전남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추락의 끝을 맞이한 연예인들. 한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다고 자랑하던 연인들이었지만 이별 후 그 관계는 불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화되고 심지어는 전남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대중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공개 열애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의 화려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남친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 진실로 얼룩졌고 그 여파는 끝을 모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오늘은 전남친의 폭로로 대중의 비난과 추궁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여자 연예인 T.O.P.사를 소개합니다. 4위는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MBC 드라마 다장보리에서 그녀의 사투리 연기와 감정 표현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23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 네포로의 폭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포로는 폭로하기까지 6개월 동안 고민했다고 밝히면서 과거 김지영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우려 그녀의 부모님 빚을 갚고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그들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를 포기하고 갑자기 사라진 후 몇 달 뒤 새로운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닿았을 때는 돈을 갚는 대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유로 연락을 끊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영은 전 남친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네포로는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더 큰 공개를 예고하며 법적 분쟁을 암시했습니다. 이후 상황에서 김지영 측이 180만 원을 갚아 폭로를 막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이 사건은 그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배우로서의 미래에도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김지영에게 오랫동안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위는 한성주입니다. 한성주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물입니다. 1994년 미스코리아에 당당히 입상한 후 1996년 SBS 아나운서로 합격하며 인생의 절정을 찍었고 3년 뒤에는 재벌가 아들과의 결혼까지 이루며 세상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개월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한순간에 이혼 열풍에 휘말리며 삶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다시 결혼을 원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았지만 그녀의 선택이 과연 잘된 것인지 의문을 남깁니다.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홍콩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한 한성주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화가 시작됩니다. 한성주는 출산을 원했지만 남자는 이를 원치 않았고 갈등 끝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전남친은 개인적인 영상을 유포하는가 하면 전방위적으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과 SBS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은 물론 이혼 이후 수년간 여러 명의 금전적 스폰서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번지며 전남친의 특이한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승자 없는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폭로들로 인해 한성주의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고 그 명예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2위는 바로 조보아입니다. 조보아와 온조는 TVN 드라마 잉여공주를 통해 연기 호흡을 맞추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가 공개되면서 온조는 한 방송에서 연애 스타일에 대한 직설적인 질문을 받고 20분이고 나자밤저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온조의 의도와 달리 대중에게 퍼져 조보아까지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그녀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과즙세연이라는 인물의 사생활 폭로가 등장했습니다. 과즙세연은 한때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연예계에서 주목받던 인물로 전 남친의 폭로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과거 팬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목걸이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간 사실, 그리고 여행 동반자가 실제로는 그 팬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행에서 돌아온 과즙세연이 명품백과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즙세연은 여행이 미리 계획된 것이며 비싼 명품백과 큰 금액의 현금을 가진 것에 대해 부인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즙세연의 사건은 연예계와 팬덤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연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이 과연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행위가 더 큰 후원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와 경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후원자와의 관계에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위는 소유진입니다. 소유진은 그녀의 밝고 귀여운 이미지로 데뷔 초기부터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유의 애교 넘치는 말투로 특히 남성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 인기 때문에 여러 남자 연예인들과의 끊임없는 열애설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현모의 전 남편으로 더 잘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사업가 래퍼 라이머와의 관계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열애를 인정하고 연애를 시작했으며 몇 개월 후 결혼설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결별 소식과 함께 많은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라이머는 자신의 감정을 담은 노래 무슨 말이 필요해를 발표하며 이별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노래가 유진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라이머의 또 다른 곡 그녀를 조심해는 그의 전 연인 소유진을 향한 비난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사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노래는 소유진의 공개 이미지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문이 그녀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나 상황은 소유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노래 가사가 유부남과의 관계를 묘사한 것과 연결되어 소유진에 대한 공개적인 오해와 추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소유진은 이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그녀가 지속적으로 보여준 봉사와 기부 활동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방어했습니다. 그녀의 대응은 에이 설마요? 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부인으로 그녀가 억울함을 겪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사태는 소유진에게 큰 시련이었으며 그녀의 공적 이미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인과 사소한 오해나 갈등으로 다퉈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운 상황에서 상대의 성격을 문제 삼아 관계를 정리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감정이 북받쳐 화를 참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때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만나기만 하면 싸움이 터질 듯한 긴장감이 흐르는 여배우들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절친이었다가 앙숙으로 돌아선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위는 예능에서 언니를 내세워 입지를 넓히려 했던 장희진과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논란에 휘말린 이보영입니다. 배우 이보영과 장희진은 드라마 내 딸 서영이를 함께 촬영하며 서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단둘이 여행을 갈 정도로 돈독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장희진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보영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희진은 방송에서 이보영이 대중적으로 워낙 인기가 많아 식당에 가면 특별 대우를 받곤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어진 구체적인 사례가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장희진은 거제도의 한 횟집에서 전어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이보영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전어를 서비스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를 거절했으나 잠시 후 장희진을 알아보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희진은 당시 이보영이 자신이 아닌 후배를 먼저 알아본 사실에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이보영에 대해 공짜를 좋아한다거나 후배를 질투한다는 등의 비난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 이보영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보영의 소속사는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미 그녀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횟집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지인이 상황을 공개하며 이보영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2위는 거짓말로 파렴치한의 오명을 썼던 이소라와 그로 인해 인연을 끊게 된 이영자입니다. 이소라와 이영자는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연예계에서 강한 유대감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자의 한 거짓말이 두 사람 사이를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2001년 다이어트 성공에 관한 거짓 주장으로 한번 비난받은 이영자는 2007년 MBC 경제야 놀자에 출연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방송에서 이영자는 이소라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소라가 다이어트 비디오를 제작해 성공을 거두었고 감사의 표시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자가 반지를 감정했을 때 그것이 가짜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이소라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영자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이소라가 준 것이 아니라 이영자가 이소라의 집에서 마음에 들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소라의 억울함은 일부 해소되었지만 그녀의 이미지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소라와 이영자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소라는 이영자를 사람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며 두 사람이 만약 마주친다 하더라도 이소라는 이영자를 싸우기보다는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두 연예인의 경력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한국 연예계 내 우정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구혜선과 서현진은 연습생 시절부터 두터운 우정을 쌓아온 절친으로 유명했으나 이들의 관계는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구혜선은 연예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반면 서현진은 오랜 기간 무명의 세월을 겪었으나 2016년 드라마 또 오해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서열이 뒤바뀌면서 긴장이 생겼고 구혜선이 서현진을 여전히 하급자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19년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 안재현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안재현이 다른 여배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섹시하지 않은 젖꼭지라는 등의 폭로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동정적이었지만 폭로가 이어지면서 공개적인 피로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된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서현진이 작성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안재현과 다른 여배우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현진은 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의 분석에 따르면 진술서 작성과 공개 시점이 안재현의 방송 복귀 시점과 맞물리는 점 등으로 미로 구혜선이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구혜선의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그녀의 자작극 의혹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만약 이 진술서가 서현진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서현진이 구혜선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구혜선과 서현진 사이의 우정은 회복이 어려워 보이며 구혜선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이미지 손실을 입었습니다.